영화 및 슈퍼전대 리뷰어 시민 케이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영화는 이상일 감독님의 시대극 영화 국보입니다. 국보는 같은 이상일 감독님의 악인이나 분노처럼 요시다 슈이치 작가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국보에는 특촬물 팬들이 반가워하는 두 명의 배우가 출연하는데, 우선 열차전대 토쿄즈에 출연했던 요코하마 류세이 배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인공인 키쿠오 역할로 가면라이더 포즈에 출연했던 요시자와 료 배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국보를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해 관람하길 주저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려운 영화는 아닙니다. 3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이 부담스러울 순 있지만 일반적인 전기영화 형식을 띠기 때문에 크게 지루하진 않고요. 오히려 배우들의 화려한 가부키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키를 모른다 해도 영화를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화가 가부키 배우들의 삶이나 그들의 철학을 다루긴 하지만 영화 자체가 가부키 지식에만 의존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극을 몰라도 태양별이를 볼 수 있거나 돈지오반니나 후궁으로부터의 탈출을 몰라도 아마데우스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보 역시 가부키를 몰라도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가부키의 부자세습이나 남성이 여성을 연기하는 온나가타 문화도 대사나 자막 등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해줍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한데요. 야쿠자의 아들인 키쿠오가 아버지의 조직이 몰락하면서 가부키 배우로 성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키쿠오는 비록 야쿠자의 아들이지만 가부키, 특히 온나가타 연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알아본 가부키 배우 한지로가 키쿠오를 가부키 배우로 키우는데요. 물론 가부키는 부자세습인지라 한지로에게는 이미 가부키를 배우는 아들 슌스케가 있었습니다. 영화는 야쿠자의 아들 키쿠오와 가부키 배우의 아들 슌스케가 서로 더 멋진 가부키 배우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주연을 맡은 두 배우 연기는 매우 훌륭한데요. 둘 다 남성 배우인데도 극중에서 온나가타가 되어 여성 연기를 하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두 캐릭터들의 중년이나 노년의 연기도 훌륭히 해냈습니다. 영화가 다루는 가부키는 대부분 아버지가 아들을 가리키면서 대를 잇는다고 합니다. 영화의 메인 이야기를 보면 야쿠자의 아들인 키쿠오가 가부키 배우의 아들인 슌스케로부터 아들 자리를 빼앗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다루는데요. 영화의 첫 장면에서 한지로는 키쿠오의 아버지인 야쿠자 두목 타치바나 공고로의 보호를 받는 아랫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적어도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키쿠오가 아닌 한지로가 공고로의 아들처럼 묘사됩니다. 반대로 키쿠오는 야쿠자의 아들인데도 등에 바로 문신을 새기지 못한 채 가부키에만 빠진 소년으로 묘사됩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키쿠오는 아버지 공고로를 상대 조직에게 잃게 되는데요. 키쿠오는 등에 문신을 새긴 뒤 아버지의 복수를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문신을 새기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고 또 아버지의 복수마저 실패하면서 키쿠오는 부자세습에 실패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키쿠오가 한지로의 제자가 되면서 한지로의 부자세습도 꼬이게 됩니다. 한지로에게는 친아들 슌스케가 있지만 제자인 키쿠오의 연기가 더 뛰어나서 키쿠오를 아들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키쿠오가 자신보다 연기를 더 잘하자 슌스케는 떠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키쿠오가 한지로의 이름까지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키쿠오가 이름을 물려받는 공연에서 한지로가 쓰러지면서 이 유사 부자세습도 다시 꼬이게 됩니다. 결국 슌스케가 돌아오면서 키쿠오는 친아버지는 물론 가부키의 아버지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아버지가 절실한 키쿠오는 원로 가부키 배우의 사위까지 되는 꼼수까지 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화는 키쿠오를 통해 부자세습에서 밀려난 수많은 가부키 배우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가부키를 완전히 부자세습에만 치우친 구식문화로 묘사하진 않습니다. 방황하던 키쿠오는 원로 온나가타, 만기쿠의 충고를 듣고 다시 배우로 복귀하는데요. 이때 키쿠오가 충고를 듣는 방식은 부자세습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이 왜 가부키를 좋아했는지 다시 생각해보라는 조언을 듣고 복귀한 건데요. 사실 키쿠오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존재는 한지로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과 선의의 경쟁을 했던 슌스케나 가부키 선배들, 옆에서 잔소리를 하던 협회 사원도 그렇고 모두 키쿠오의 성공에 기여한 아버지들인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영화는 부자세습 등을 포함한 각종 시련을 이겨내고 국보로 성장했던 가부키 배우들에게 경의를 바칩니다. 비록 가부키 배우들이 부자세습이라는 시대적 한계나 저마다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등의 암울한 면도 보여주지만 그런 한계나 고통을 이겨내면서 가부키를 성장시켰다고 영화는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영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 쿠로카와 소야군이
어린 키쿠의 방황이나 가부키를 배우는 모습을 잘 연기했고요. 대배우 와타나베 켄님의 가부키 연기도 신선했습니다. 원로 배우 다나카 미님의 원로 온나가타 연기도 훌륭했고요. 주연 배우인 요코하마 류세이 배우가 고통을 무릅쓰고 가부키 연기를 하는 모습이나 아버지를 상실한 키쿠오가 인간 국보로 성장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연기한 요시자와 류 배우의 연기도 볼만합니다. 영화 국보는 일본을 대표해서 2026년 아카데미 상식에 국제영화상 후보로 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국제영화상은 물론 의상상이나 분장상, 미술상 후보에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화 국보의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